지질시대 길이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시대에 대한 설명. A는 지질시대 중 상대적 길이가 가장 짧은 신생대가 되는 거죠. 1번. 생물이 바다에서만 살았다. 생물이 바다에서만 살았던 시대는요. 선캄브리아 시대. 시대가 가장 시기가 긴 선캄브리아 시대. 이 공룡 등 파충류가 번성하였다. 신생대 이전인 중생대. 속시식물과 포유류가 번성하였다. 그렇죠? 속시식물과 포유류가 번성한 시대는 신생대. 기간이 짧아 발견되는 화석이 거의 없다. 신생대는 기간이 가장 짧지만요. 화석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대는 성캄브리아 시대가 되는 거고요. 5번. 초기 해양 생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대는요. 고생대가 되는 거죠. 고생대에는 이제 바다와 이제 대기 중 상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해양 생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3번. 가나 두 지역의 지층과 각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나타냈죠. A 지층은 방주층, 고생대 바다, 해성층이 되는 거고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바다, 해성층, 고사리는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화석이 되는 거고요. 따뜻한 습지인 육지역. 그리고 공룡 발자국이니까 일단은 육지 환경이 되는 거고요. 육성층. 그리고 공룡은 중생대가 되겠죠. 지층 A, B, C에 대한 해석을 옳지 않은 거. 지층 A는 신생대가 아니라 고생대가 되는 거고요. 지층 B와 D는 같은 중생대가 되는 거죠. 지층 A와 B가 퇴적될 때 가 지역은 그렇죠. 바다 해성층이 되는 거고, 지층 C와 D가 퇴적될 때 나 지역은요.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 5번. 지층 C는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서 퇴적되었다. 정답 2번. 1번. 지질시대의 생물에 대한 설명. 파충류와 거시 식물이 출현하였다. 중생대. 말기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고생대. 초원이 넓게 발달하고 인류 조상이 출현하였다. 신생대. 남세균 등장. 성캄브리아 시대가 되는 거죠. 지질시대가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라나, 가, 다.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가나다는 지질시대 수륙분포를 나타낸 것이고요. 가는 판게가 형성된 고생대 말이 되는 거고, 나를 보시면요. 나는 지금과 수륙분포가 비슷하죠. 그리고 이때는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는데요. 인도판, 그리고 여기 유라시아판.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가 충돌에 의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시대, 즉 신생대가 되는 거고, 다는 이제 여기가 지금 대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서양이 형성된 시기인 중생대. 그래서 가가 고생대, 나가 신생대, 다가 중생대. 1번 가는 고생대 말기의 수륙분포고요. 나는 현재 수륙분포와 가장 비슷하죠. 그리고 다는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 거는 나가 되는 거고요. 가보다 나에서 해양 생물의 수가 더 많았다. 판이 벌어지면서 해안선의 길이가 길어졌죠. 그러면 얕은 바다의 면적이 넓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해양 생물의 수가 더 많아졌고요. 고생대부터 신생대 동안 해양 동물군과 육상 식물군의 변화를 나타냈는데요. 해양 동물군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죠. 고생대에서 중생대 사이, 즉 고생대 말에 해양 동물군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요. 또 중생대와 신생대일 때도 감소를 했네요. 육상 식물들은 고생대부터 지속적으로 그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신생대 때가 가장 해양동물과 육상 식물의 개체수, 그러니까 과의 수가 가장 다양했네요. 보기에 기억. 고생대 말기에 해양동물의 그렇죠. 급격한 감소, 대멸종이 일어났고요. 생물의 종류가 가장 다양한 시기는 신생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신생대니까 옳지 않은 내용. 해양동물은 육상식물보다 지질시대를 구분하기가 더 그렇죠. 유용하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기린의 진화 과정을 다윈의 자연 선택설로 나타냈다. 초기 기린은 목 길이가 다양했다. 기린의 집단에서는요. 다양한
형질 유전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다양한 목 길이를 가진 기린들이 집단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그림. 긴 목을 가진 기린이 생존 경쟁에서 자연 선택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 긴 목을 가진 기린의 형질이 유전되어 진화가 되었다. 보기에 기억. 환경 변화로 인해 개체들 사이에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기린이란 집단 내에는요, 다양한 형질 유전자 때문에 다양한 목의 길이를 갖고 있는 기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내용. 니은 자연에서 동물들 간의 생존 경쟁은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끊임없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생존에 유리하죠. 예. 그래서 그 결과 집단에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리을.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 거죠.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한 예이다. 털색이 갈색인 토끼 무리에서 이전에 없던 흰색 털토끼가 나타났다. 이건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는 거죠. 가는 돌연변이에 대한 이야기. 털색이 갈색인 토끼와 흰색인 토끼 사이에 갈색, 흰색 얼룩무늬를 가진 다양한 토끼들이 태어났다. 이거는 자손의 이제 유전자의 조합이요, 거듭되면서 변이가 다양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보기에 기억. 가에서 돌연변이로 집단의 새로운 변이, 즉 돌연변이가 나타났고요. 니은. 나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다음 세대의 변이가 증가한 거고요. 디귿. 나의 얼룩무늬 토끼는 갈색 털과 흰색 털 유전자를 모두 갖는다. 유전에서 다인자 유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인자 유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일인자 유전에서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유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색 털을 라지 R이라고 할 거고요. 흰색 털을 스몰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라지 R을 가질 수도 있고, 라지 R, 스몰 R을 가질 수도 있고, 스몰 R을 가질 수도 있는데, 라지 R을 갖는 토끼는 갈색이 되는 거고요. 스몰 R을 갖는 토끼는 흰색이 되는 거고, 라지 R과 스몰 R을 갖는 토끼는 갈색과 흰색이 서로가 섞인 얼룩무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유전을 우리가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유전, 예전 교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간 유전이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얼룩무늬 토끼는 갈색 유전자와 흰색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따라서 정답 5번. 어떤 생물 집단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냈고요. 가 그림은 주황색을 띠는 형질을 갖는 개체와 녹색을 띠는 형질을 갖는 개체, 두 개체가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고요.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주황색을 띤 개체들이 도태가 됐어요. 그리고 녹색을 띤 개체들이 급격히 개체수가 증가한 모습이 다가 되는 거고요. 가에서 변이가 존재했죠. 주황색과 녹색. 니은. 환경 변화가 거의 없는 집단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화가 일어날 수가 없고요. 환경 변화가 주어지는, 그것도 급격한 환경 변화가 주어지는 그런 이제 개체군 내에서는요, 자연 선택 원리로요, 자연 선택된 개체는 살아남는 거고요. 그러지 못한 개체들은 도태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자연 선택된 개체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이제 증가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이게 되겠죠. 옳지 않은 내용. 디귿. 살충제를 자주 살포하는 환경에서 살충제 내성 해충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도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간단한 모식도로 나타냈고요. 가에서 나의 이제 그림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없던 세균으로부터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생기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나에서 다의 과정은요,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균은 자연 선택되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세균들은 도태된 모형을 나타낸 거죠. 1번.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항생제 사용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떻게 됐어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사용 전부터 나타난 거죠. 1번 옳지 않은 내용. 가에서 나는요,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된 게 아니라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돌연 변이가 발생한 걸 나타낸 거고, 나에서 다가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된 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3번 나에서 다에서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생존에 불리하도록 도태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자연 선택된 거고요. 4번 환경이 달라져도 집단의 구성은 변화가 없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집단의 구성 변화가 생긴 거죠. 5번 항생제 사용을 중단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은 다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생제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항생제 내성 세균은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야생 바나나와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에 대한 설명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고요. 야생 바나나는 암수 생식세포를 만들고 그 생식세포가 수정하여 새로운 개체가 되는 유성생식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씨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는 뿌리를 잘라 옮겨 심는 무성생식의 방법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씨가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보기 기억. 기억은 니은보다 변이가 많다. 야생 바나나는요, 유성생식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고 또한 변이가 많겠지만 흔히 우리가 먹는 바나나, 뿌리를 잘라 옮겨 심는 이런 형태의 번식은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고요. 변이가 적게 발생을 하는 거죠. 기억이 니은보다 변이가 많다. 옳은 내용이고요. 기억은 니은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게 아니라 높다가 되는 거죠. 디귿.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야생 바나나는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보다 살아남은 개체가 있을 확률이 낮은 게 아니라 높지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멸종되지 않고 그 개체가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면적이 같은 가와 나 두 지역의 산림에서 식물의 개체 수 비율을 나타냈는데요. 가와 나 둘 다 4개의 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의 균등한 정도는 나가 가보다 더 균등하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가 가보다 종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기억. 가보다 나에서 식물 종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나가 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종 다양성은 가보다 나에서 높다. 그렇죠? 나가 더 높고요. 나의 종 B의 개체 수는 25개체가 되는 거고요. 가의 B, C, D의 개체 수의 합. 그러면 10, 15, 20.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많다. 기억 니은트가 다 옳은 내용이 되죠. 서식지가 보존되는 면적에 따라 주어진 면적에서 원래 발견되었던 종의 비율을 나타냈고요. 보존 면적이 100%일 때 원래 발견되었던 종 100% 그리고 50%로 감소하니까 90, 즉 10%가 감소했죠. 그리고 보존 면적이 10%가 됐을 때는 딱 절반이 줄어들었네요. 보기 기억, 서식 면적이 10%로 감소하면 그 지역에 살던 생물의 종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서식지가 절반으로 감소하면 그 지역에 살던 생물의 개체 수가 10%로 감소한다. 주의해야 되겠죠? 개체 수가 아니라 종의 비율이 감소하는 거죠. 몇 퍼센트? 10%. 개체 수는요,
줄어들겠죠. 근데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이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수가 줄어든 거지 10%가. 개체 수가 10%가 줄어든 거는 모른다. 줄어들긴 하겠지만. 디귿 서식지 파괴는 그렇죠. 종 다양성을 낮추고 있네요. 정답은 기업과 디귿.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옳지않은 거. 1번 생물 다양성에 관한 국제 협약을 체결한다. 생물 다양성의 문제는요, 개인과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온 국가가, 즉 온 인류가 협약을 통해 가지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돼요. 1번 옳은 내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자원을 재활용한다. 예, 역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되는 거고요.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는요, 자연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죠. 3번 도로를 건설할 때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 도로를 건설하면 서식지가 단편화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단편화된 서식지의 생태 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다양한 생물종이 함께 사는 서식지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집중한다. 이렇게 소규모로 분할을 하게 되면요, 서식지의 면적이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생물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5번 외래종을 도입할 때 기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철저하게 검토 후 도입을 한다. 그렇죠. 외래종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입을 하기 전에 기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4번